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만평이 아니라 화가를 만남의 박정수입니다. 날씨가 정말 대단히 추워졌습니다. 전국에 계신 만평이님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만평이님, 만평 사는 그날까지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추운 겨울날 이 전시장에서 화가 노이서님을 만나보면서 그분과 잠깐의 대화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대담이죠. 화가를 만나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은. 되게 어색합니다. 진짜 이렇게 만나보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치, 그냥? 아니, 조금 더 구체, 조금 더 길게. 일단 마이애미 다녀와서 하루 정도 쉬었고 그러고 이제 개인전 바로 있어서 준비했고 네, 지금 어제 대피 마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 다행히 무척 간단합니다. 뭐 작품 활동에 늘 하시는 것이고 뭐 화가 사람이 좀 쉬는 시간이 어떻게 지내요? 쉬는 시간에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쉬는 시간에 저는 만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편이라서 생각을 조금 덜 하려면 약간 조금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좋아하고 만화책을 펼쳐놓고 만화를 틀어놓고 이렇게 약간 침대 같은 데도 좀 깔아놓고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장르는? 장르는 거의 안 가려요. 근데 소년물을 더 좋아하고 약간 소녀 감성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남동생이 있었어서 약간 그쪽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하고 한국 웹툰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범죄물도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SF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렇고 만약에 로맨스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냥 로맨스 말고 약간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조금 이제 약간 SF물 그러니까 현실대적이지 않은 거 저는 약간 취향이 작품도 그렇고 되게 확고한데 영화도 그렇고 하이퍼 리얼리티즘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화를 보면서 포맷? 예술가에 대한 화가 정신되는 포맷? 그쵸?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리프레시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약간 어차피 그림하고 이제 맥이 비슷하고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랑 애니메이션이 약간 다른데 영화를 볼 때는 약간 더 예술적인 면을 먼저 봐요. 그리고 약간 내러티브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해서 상징도 되게 많이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화가랑 똑같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그걸 보는 재미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고 연극을 볼 때랑 애니메이션을 볼 때가 비슷한 것 같고 영화를 볼 때랑 그림을 볼 때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연극은 현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볼 때 내러티브를 찾아내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왜 안 보고 싶어지겠네? 같은 예술 계통이니까.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같은 화가 입장으로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좋아하지 않고 그냥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아주 감정적인 걸 느끼는 거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걸 알기 전에 먼저 작품에 대해서 굳이 깊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마이애미 다녀오셨잖아요. 혹시 좀 다른 좀 유명 작품들 많이 배워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는 이제 바젤 갔을 때 이제 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24살짜리 그 중국 작가 있어요. 딩 라우렌 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98년생이고 영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취향이 지금까지는 되게 확고해요. 이제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얘기도 연극적이게 표현하는 거를 저는 확실히 좋아해요. 제 작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작가 그림에 보면 되게 은은한 광기 같은 게 있는데
그 광기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세세하고 꼼꼼하게 표현해놨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작가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이 첫날 가고 제가 바젤을 이틀 갔는데 두 번 다 그 작품이 제일 좋았어요. 그 작가의 그 작품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젊은 작가이다 보니까 나오는 에너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로는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있어요. 그 작품이. 저는 저기 화가가 아니다 보니까 접근도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좀 서사적인 부분이 강했다. 그냥 명화 같은 걸로 설명을 하자면 그 결혼식 그림 되게 유명한 명화 있죠. 보면은 두 사람이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보면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같은 게 쫙 이제 펼쳐져 있고 그걸 다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 그림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에 보면 그냥 약간 중세시대 마녀 사냥 같은 걸 그려놓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아시아적 배경이 보여요. 근데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 베이스가 되거나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비슷하게 좀.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방식의 질문이긴 한데 예술가가 관람자에게만 하는 것 말고 이석 화가님 작품을 좀 객관적 입장에서 관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더 플랫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로 혹은 희망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 화가 본인 그림을 조금 비교해 본다면? 그 중국 화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랑 오히려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두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뜯어보면 볼수록 약간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은은한 광기 같은 게 그냥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묘한 그런 어떤 이 사람이 런던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고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문화적에서 오는 그 광기 같은 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조금 달려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 사람은 그 광기를 어떤 자기가 빌려온 걸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는 건 먼저는 제 안에 있는 것보다 그냥 플랫하게 뭔가 희망적인 걸 먼저 보여주고 뭔가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자세히 보고 제 배경을 알아야 그때만 그 밑에 있는 게 조금 보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해피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석 화가님의 작품에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용이 많이 나오고 호랑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뭐 기린도 나오고 그러한 요소들, 민화적 요소들 아니면 저는 굳이 이석 화가님 작품을 보고 민화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호랑이나 용이나 그런 걸 등장시키는지 좀 앞에 말씀하셨던 거 좀 연결시켜서 말씀해 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더 나중에 보이는 그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오히려 그런 심볼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제 얘기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면 그런 형상을 빌려올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야기처럼 어떤 연극적인 요소처럼 마당극처럼 영화처럼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그렇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방향이 훨씬 더 편하네요. 듣고 보니 그림의 접근도가 되게 좀 편해지네요. 실제로. 그러면 저기 좀 본인 작품에 대한 핵심 키워드? 그거 좀 말씀해 보신다면?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제 작품은 가상의 낙원을 만드는 과정이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가상의 낙원은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자꾸 여기서 이렇게 편가르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국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읽어보고 재미있어 했던 것들에 대한 약간 베이스 같은 건데 서구 세계 같은 경우에는
내세를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시련을 거쳐서 나중에 갈 수 있는 어떤 곳, 에덴 동산 혹은 천국. 근데 동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갖고 온 거는 무릉도원의 개념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 내가 그 도원명의 그 무릉도원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강가에 있는데 복숭아 꽃이 떨어져 내려오는데 강물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복숭아 향기가 나더라. 그래서 그 복숭아 향을 따라가다 보니 어떤 복숭아 꽃이 만발한 어떤 곳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인처럼 아름답더라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갈 수 있는 곳인데 나의 도피처. 근데 거기는 사실은 내가 내 정신 속에 만들어낸 세계. 근데 그게 저는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지만 어떤 분은 뭐 게임일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사람은 저녁 때 먹는 뭐 맥주랑 치킨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아주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제가 하는 일이 화가기 때문에 비주얼화 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죠. 이해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요. 이제 좀 길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이번 전시에 대한 감상 포인트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번 전시 제목을 오버 더 레인보우라고 지었는데 이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타이틀곡으로 되게 유명한 단어죠. 사실은 저게. 근데 저한테는 약간 특수한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 형태도 그렇지만 이렇게 브리지의 개념이에요. 다리인데 비 오는 날에만 반드시 무지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비 오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고 퐁당퐁당 같은 건데 저는 비 오는 날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개인적 경험이 좋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 중요한 건 그 브릿지가 중요해요. 브릿지가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어느 순간 비가 멈출 텐데 그 브리지를 건너서 또 다음 비 오는데 다시 또 넥스트 스텝 혹은 그냥 평이하지만 어떤 다리. 저한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 작품이 어느 날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나빠 보일 수도 있고 화가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어떤 날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한테 다음 작업을 꼭 해야 되고 저는 꼭 다음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오버 더 레인보우의 의미 같은 거거든요. 그 브릿지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 제목을 지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제가 지금 이런 작품을 보여드리지만 이건 그냥 어느 비 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레인보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작업을 보여드리겠죠. 근데 그게 지금과 똑같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오늘은 비 오지만 좋은 날일 수 있고 그날은 비 오지만 나쁜 날일 수 있고 그 다음은 더 좋은 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브릿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의미였어요. 네. 좀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고요. 전시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요 12월 28일까지 삼청동 아트나인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꼭 감상해 주시고요. 추운 겨울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거요? 예. 하나 빼먹었네요. 치사합니다. 질문 하나가 남았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뭘 하고 계셨을까요? 프로파일러요? 꼭 하고 싶었어요? 잘했을 것 같아요. 작품 보면은 구성하는 능력은 뛰어나니까 그럴지도 그렇기도 모르다는 하고 생각이 스토리를 드네요. 만들거나 이렇게 뭔가 파악하는 힘이나 인문학적인 요소를 되게 좋아해서 잘했지 않았을까. 하여간 여기서 마치면서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정보, 미래의 행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져나갑니다. 됐나요?